네, CPU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할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B1 문제부터 보는 파일인데 앞에 이제 A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설명 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자기가 푸는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문제 자체가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친절하게 물어보는 것을 어떤 데서는 되게 간략하게 물어보고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물어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한 해설을 꼭 한 번씩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지금 2번 동영상 B1부터 시작하는 2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A1 동영상 A1부터 A13까지를 설명해 놓은 동영상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고 B1 문제를 지금 보면서 거기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들은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앞에 동영상을 꼭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B1 문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 나오고요. 특히 배경 설명에다가 기술 개요를 따로 또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나 뭐 성분으로 어떻고 무방향성 전기강판 참고 특허들은 어떤 거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전기자동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또 관련된 한국 대상국을 한정해 준 거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PCT 5개국 되어 있네요. 중국은 빠져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조사하는데 성분과 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보라는 거고요. 기술 분류별로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출원인, 주요 업체. 주요 출원인과 주요 업체는 사실 특허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출원인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아닌 그런 출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체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좀 제외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에 대해서 기술 분류별 기술 흐름도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출원인을 뭐 상위 10이든지 10개 회사, 10개 출원인 정도를 선정했으면 각 출원인들이 연도별, 기술 분류별 어떠한 특허 출원 동향들을 갖고 있는가를 각각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 분류별로 핵심 특허를 선정하고요. 핵심 특허를 몇 개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적어도 3개에서 뭐 5개 정도 핵심 특허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의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기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제시했는가가 결국은 평가에 있어서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1.3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 분류별 향후 기술 개발 방향 예측, 향후 예측 이런 거 나오면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현재 어떤 특허들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백 특허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OS 매트릭스, 목적 수단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특허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라. 특허 문제를 예측하라는 건 결국 장벽 특허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 특허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문제될 수 있는 특허들을 찾아내라는 것이고요. 그 문제들을 찾아냈을 때 대응 방안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 설계 방안을 제시하거나 회피 설계는 가이드북에서 그러니까 CPU 관련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가이드북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에서 설명 들으실 수 있겠지만 회피 설계는 그 전 단계로서 특허 권리 범위가 어떻게 해석되는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한 특허 권리 범위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회피 설계가 가능합니다. 회피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효화 방안이죠. 그 대상 특허가 무효가 되면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침해 주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 특허를 조사하는 것이 대응 방안의 두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나 이런 관련 PPT 그림으로도 기술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B2 문제를 보면 역시 기술과 배경 설명에 대한 부분이 반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출제 문제를 보면 주요 완성차, 부품, 기타 유관업체의 연비 향상, 연비 향상의 핵심을 둬서 ADAS, ITS 정보 기반, MHSG 제어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 주어졌고요. 그거에 관련된 선행 특허를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특허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같이 실어주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들하고 조금 차별적으로 어떤 아주 핵심적인 기술, 핵심적인 특허 몇 개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더 맞습니다. 보시면 선행 특허를 분석하여 이를 통한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핵심 특허 확보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 부분이야 뭐 마찬가지겠죠. 조사 국가로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일본 내가 4개국이 되겠고요. 조사 기간은 공개일자 기준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출원일자냐, 그러니까 특허에는 날짜가 보통 3가지가 나옵니다.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 등록 공고일일 수도 있겠고요. 요거 중에 공개일자를 기준으로 2010년에서 2019년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출원일자는 2019년이지만 공개일자가 2020년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일단 틀린 거죠. 틀린 거. 틀린 답안이 됩니다. 아주 뭐 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틀린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가에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겠죠.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등록 특허 우선으로 분석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다른 문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문제까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허는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가 같이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사실은. 우선 심사를 거쳐서 등록 특허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출원을 했는데 공개되고 심사를 거쳐서 최종 거절돼서 등록 특허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는 경우라면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병존하게 되죠. 그럴 때에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등록 특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특허를 우선 분석하라는 이것은 이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문제풀이 어떠한 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정량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술 분류별 국가 출원인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요. 각각 기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 커넥티드 카, 기술과 융합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라. 이 어떤 문제에서 어떤 것들은 제외해라, 어떤 것들은 제외해라, 어떤 기술과 알고리즘은 제외해라, 뭐 이런 앞에 있었던 어떤 문제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커넥티드 카 기술과 융합되는 것들은 포함해라 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문제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부분에 출제자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포함돼서, 특히나 이 문제라면 커넥티드 카 기술과 융합하는 어떠한 특허들은 주요 특허로, 핵심 특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트윈, 기술과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를 조사하라고 국가 알려줬고, 정량 분석, 정성 분석, 이 문제가 아주 벌크하게 그냥 쓰여 있는 거죠. 정량 분석해라, 정성 분석해라. 정량 분석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다른 문제에서 이미 여러 번 알려줬던 것처럼 연도, 국가, 출원인, 핵심 기술 이런 것들 고려해서 통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프 그려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술 분류표, 테크트리 그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다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정성 분석은요, 핵심 특허 선정하고 핵심 특허의 선정 이유 기재하고, 그 핵심 특허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술 분류별로 핵심 특허냐, 출원인별로 핵심 특허냐, 이런 것들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서 정성 분석 실시해라, 딱 한 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연결되는 얘기지만 핵심 특허 도출하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는 오히려 아직 안 나왔었던 용어인데 제가 여러 번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OS 매트릭스, 목적수단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검색된 특허마다 해결 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죠. 오브젝트, 해결 원리, 솔루션, 이것들을 X축, Y축으로 놓고요. 표에서 위에 가로, 세로로 기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쓴 특허가 있으면 그 특허를 해당되는 칸에다가 특허 번호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표를 쫙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쓴 특허들이 있구나. 근데 이 부분, 재료를 건드린 부분은 없네. 아니면 어떤 구조를 건드린 부분은 상당히 많네. 관련 특허들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오션과 공백기술, 블루오션 이런 것들이 파악되는 것이 OS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OS 매트릭스 목적수단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북 자체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시도 나와 있고 또 거기에 관련 동영상에서도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소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해라. 조선소와 연결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라는 거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과거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B4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목표와 요구사항, 지금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목표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출제 문제는 기어 구성과 관련된 특허를 분석하는데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어 구성 최적화 솔루션 제시해라. 일반적인 어떤 특허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처럼 상세하지 않죠. 하지만 앞에서 물어봤던 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특허 분석하라는 게 정량 분석, 정성 분석하라는 거고요. 조사 분석된 자료를 기본으로 앞으로 향후 방향, 공백기술표, 공백기술이라든지 OS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방향 제시하라는 거고요. 최저가 솔루션을 제시하라는 거는 특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을 확보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 제공하라는 거죠. 제시하라는 겁니다. 관련 검색어 이런 것들 참고하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간략하게 쓰여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도 앞에 문제하고 같은 출제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표가 같이 나와 있고요. 기술 설명 있고 여기서도 관련 특허 분석하고 기술 트렌드 분석하고 최적화 솔루션 제시해라. 관련 검색어 이렇게 주어지고 똑같죠. 이 문제도 그렇고 앞에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국가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제한 없으니까 한국만 한다. 아니면 한국 일본만 한다. 이런 건 좀 일반적이지 않고요. 적어도 한국, 미국, 일본 가능하다면 중국까지 포함 이 정도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봤다라는 것은 특히나 많은 국가를 봤을 때는 답안지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안 한 것이랑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시를 잘 해주라는 겁니다. 나는 중국까지 봤어요. 나는 남들 안 보는 유럽,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국가 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한정하셔야 되겠고요. 그건 이제 건수를 기준으로 좀 국가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B4, B5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B6 문제인데요. 여기도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도면까지 나와 있네요. 출제 문제를 보시면 비침 투식 배관의 손상을 검출할 수 있는 배관 손상 검출 장치에서 연도별, 국가별, 기술별, 출원인별로 특허를 분석하고요. 검색식, 검색 결과, 건수, 로데이터, 노이즈 제거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과정, 결과만 보여지면 그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거친 분과 띄엄띄엄 거친 분과 결과가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 결과만 보고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다라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진행한 과정을 답안지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 검색식,
검색 결과, 로 데이터, 노이즈 제거하는 과정 모두 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기술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제외하면 되겠고요. 뭐 전체에서 이제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노이즈 제거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문제에서 제시한 제외 기술 제거 과정 뭐 이런 걸로 쭉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된 특허 중에서 K사의 특허 기술과 유사하거나 K사가 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 제조 판매하는 경우 침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핵심 특허. K사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예측하라는 거고요. 침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핵심 특허 5개를 선정하여 기술 내용을 요약하고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침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핵심 특허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까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다 하겠죠.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같은 이 B6를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이 동영상도 뭐 다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좀 차별되는 내 답안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요. 침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핵심 특허를 선정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 다른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뭘 해야 됩니까? 해결책,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해결 방안 뭡니까? 회피 설계 또는 무효화 방안.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알파로서 제시하는 답안지와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근데 그걸 제시하지 않는 답안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같게 다 제시한다고 하면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검색 언어로는 한국, 영어, 일본어, 검색 문헌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 문헌 한정해 놓았네요. B7으로 가면요. 여기서도 문제에 대한 기술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배경 기술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출제 문제를 보면 관련 기술에 있어서 국가, 기술별, 출원 동향, 조사 분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산업 분야로 엔진, 산업용 장비, 자동차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출원 동향, 특징, 기술 개발 방향을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제외하라는 기술 범위 여기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검색 제외하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석을 실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각 분야에서 1, 2 분야 그룹에서 주요 메이커라는 거는 키플레이어, 뭐 주요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특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위권에 있는 출원인들입니다. 결국 그 메이커들의 핵심 기술과 제품 개발 방향, 특허 출원 전략을 분석하고요. 특허 이외에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건데요. 특허 자료 이외의 다른 정보, 뭐 뉴스, 홍보 자료, 마케팅을 포함해도 좋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포함하라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 조사 범위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무슨 얘기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 기업은 한정하지 않으며 변경되고 일본 자동차 기업의 경우 일본 특허는 제외하고 한국, 미국, 유럽 특허만 조사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뭐 이건 제 예상이긴 합니다만 일본 자동차 기업은 일본의 특허를 너무 많이 낸 겁니다. 일본 특허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외하고 일본 자동차 회사가 일본뿐만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출원한 특허들을 기준으로 보라고. 그것만 해도 주요 특허들은 다 잡힌다 라고 아마 파악이 되는가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일본 자동차 기업의 일본 특허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주요 산업장비 메이커 예시가 쭉 나와 있고요. 예시들은 아까 제가 뭐에 활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검색식을 만들었을 때 이 출원인들의 특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내 검색식이 잘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검색식을 만들어서 기술 용어로서 검색을 했는데 이 회사들 중에 다수가 빠져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엔진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메이커들을 쭉 제시하고 예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 회사는 제외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검색 대상 기술 범위도 어떤 것들은 포함하고 어떤 것들은 여기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좀 참고하셔서 분석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반영하셔야겠습니다. 뒤에까지 나와 있군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뭐 제외할 부분들 쭉 나와 있고요. 참고 문헌으로 어떤 특허의 도면을 제시했네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의
기술을 지금 대상 기술을 잘 설명해주는 어떤 도면이어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설 장비에서 필수로 쓰이는 유압 펌프가 포함된 구성을 가진 특허는 별도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출제자가 알고 계시는 특허가 있는 겁니다. 관련된 이 특허들을 잘 찾아내는가를 이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분류는 기술 분류표 이렇게 예시적으로 주었고요. 거기에 수정, 추가, 삭제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 기타 조건으로서 특허 리스트도 함께 제출하고 특허 회피 또는 개량 기술 아이디어, 주관적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 제시와 같은 내용은 빼라고 되어 있네요. 특허 회피나 개량 기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좀 빼라고 오히려 이 문제에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으면 딱히 물어보지 않아서 더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 그랬죠. 여기서 선정 이유, 핵심 침해 분쟁 가능 장벽 특허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 이유만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 특허들에 대한 방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회피 설계 방안이라든지 무효화 방안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았어도 써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7 이 문제에서는 다른 것들 물어보는 양이 아마 너무 방대해서일 겁니다. 맨 뒤에 가면 기타 조건으로서 특허 회피, 특허 개량 기술, 아이디어 제시 이런 것들, 주관적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 제시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고 빼라고 되어 있죠. 제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걸 철저히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8번은요. BA 문제는 제가 살펴봤더니 기술 분야는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같습니다. 출제 문제 그룹 나눠놓고 조사기관, 조사 국가라든지 주요 장비 메이커들 예시 주고 검색 대상 기술 범위 주고 이것도 다음 페이지로 아마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 제 자료에는 실지는 않았는데 제외해야 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회피 설계 방안 이런 것들은 하지 말란. 그러니까 B7 문제와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또 기술만 다릅니다. 대상 기술만.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의 설명으로 가름해서 여기서는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B9번을 보면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제에서 보시면 기술적인 설명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PCT 특허문은 전부 다입니다. 이게. 예. 국가 한정은 다 하란 얘기고요. 주요 국가는 다 하란 얘기고 주요 회사를 최소 3개에서 최대 5개 하라는 겁니다. 5개 선정하고요. 주요 회사의 특허를 조사 분석해서 기술 분류별, 회사별, 국가별 특허 동향을 제시하고 정량 분석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회사별 핵심 특허 3개 이하, 3개까지 하라는 거죠. 3개 선별하고 선정한 이유 제시하고요. 향후 기술 개발 방향 및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하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시하라는 거죠. 앞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B10번을 보시면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고 연도별, 국가별, 출원인별, 기술별 기술 발전도를 꼭 포함하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히 기술 흐름도라고도 하고요. 이것들은 예시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하셔서 비슷한 그림을 넣어 주셔야겠고요.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5개국이고 특허 문헌이 있는데 비특허 문헌, 논문 같은 비특허 문헌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다른 문제에서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문 자체를 구글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허 조사를 통해서 나온 출원인 중에 대학이나 세계 각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들 말고요. 기업들도 물론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정부 출연기관 이런 데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논문도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역으로 찾아가서 그 논문을 찾아내서 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성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고 주요 출원인 선정하고 선정 이유 밝히라고 되어 있고 인용 분석. 인용 분석이란 말은 앞에 지금까지 문제에서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특허 조사를 해보시면 각 특허마다 인용 횟수, 피인용 횟수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 인용, 피인용과 좀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요. 특허에서는 특히 심사 과정에서 피인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인용, 피인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허의 핵심 특허의 선정 이유가 되는 어떤 팩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가이드북이나 가이드북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인용 분석을 하라고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다른 문제에서도 내가 좀 이것저것 하느라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인용, 피인용에 대한 어떤 분석도 추가로 해주시면 좋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 기술 개발 방향, 특허 확보 전략, 앞에 다 물어봤던 것들과 동일하죠. 회피서에게 새로운 공법 공정 제시, 아이디어 도출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 B11번을 보면요, 기술 또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기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출제 문제에 보시면 특허 동향, 정략, 특허 조사, 정량 분석, 연도별, 국가별, 출원인별, 기술별, 한국, 일본, 미국 국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비특허 문헌 조사라고 나와 있고, 정성 분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여기 정량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용 분석, 여기 인용 분석 앞에 문제랑 B10번 문제랑 같은 출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 기술 도출하고 새로운 공법 공정 제시, 앞에 문제하고 동일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술만 다른 거죠. 그 다음 C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문제에서는 퀀텀 닷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기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제에서는 특허를 조사하는데 조사 범위, 연도, 그리고 기술 소재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라고 되어 있고, 테크트리를 예시적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예시죠. 그러니까 수정해서 추가 또는 수정해서 쓰라는 것이고요. 기술별, 업체별, 국가별 특허 동향 조사하라고 되어 있고, 기술별로 핵심 특허 발굴 선정 이유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 핵심 특허 제시하고요. 기술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에 대한 예측, 가장 채택이 유력한 소재를 찾으라고 되어 있고, 그 제조 방법까지요. 찾으라고 되어 있고, 경쟁사 대비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 위한 특허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려면 그 전략 같은 것들을 제시하라는 것이고요. 기타 조건으로서는 코어쉘 구조, 코어쉘의 주성분 분석,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특허들을 핵심 특허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닷의 구조에 있어서 코어와 쉘 형태가 있고 그 각각의 성분들이 좀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 특허로 반드시 선정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핵심 특허, 제조 방법에 대한 핵심 특허 각각 제시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C2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배경 기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출제 문제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그 다음에 기술별, 업체별, 국가별, 기술 트리, 테크 트리 예시, 요거는 물질별로 아니면 메커니즘별로 예시를 두 가지를 주었네요. 어떤 것을 활용해도 되겠고 둘 다 활용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텍이 유력한 기술 선정, 예상되는 특허 문제의 대응 방안 회피설계, 무효화 방안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향균 소취 SAP 기술의 대체 대안 기술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능한 경우에 이걸 해라 하는 거는 하라는 얘기죠. 그것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강조해서 답안지에 좀 표시가 되어야겠습니다. C 3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기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출제 문제에서 기술 분류, 폴리머, 산화물, 화합물을 포함하도록, 그러니까 기술 분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포함하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특허 문헌뿐만 아니라 비특허 문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넣어 주셔야 되겠고, 특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고, 비특허 문헌은 당연히 국가 한정 없겠죠. 검색 보고서는 이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들과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제품 동향 등 환경 분석을 추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 보고서를 좀 찾아야 되고요. 시장 조사를 직접 하시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고요. 관련 시장 조사 보고서가 상당히 구글링 등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췌를 좀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량 분석, 연도별, 국가별, 기술 분류별, 출원인별 하라는 얘기고, 특허의 한정은 당연한 얘기죠. 정성 분석은 기술 발전도, 공백 기술 매트릭스 분석, OS 매트릭스 얘기하는 거죠. 핵심 기술, 공백 기술, 기술 개발 전략, 특허 확보 전략, 회피 설계, 그리고 핵심 특허 도출, 핵심 특허 분석 및 대응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앞에서 물어본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C4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출제 문제는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의 표적치료 기술과 관련된 특허, 매우 제한적인 특허로 기술 범위로 한정을 해놨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기술별로 출원인별, 주요 특허별, 특허 동향을 조사하고 대상 암의 5가지를 선정해서 각 대상 암별, 그 대상이 되는 암별로 특허 현황을 분석하라고 되어 있고요. 각 기술별 핵심 특허를 3개까지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 권리 범위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술 개발 흐름도를 제시하고, 기술 개발 흐름도를 제시하라는 건 당연히 과거에 대한 거죠.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잘 해주는가의 문제입니다. 또 시장성이나 성장 가능성, 가장 유망한 연구 분야를 시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주변, 이건 특허로서 조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글링이나 이런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취합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제시해야 되겠죠. 특허 검색 참고용 키워드로는 이런 것들을 주었네요. 이런 것들이 검색어에 잘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의 출원만 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C5 문제를 보면 기술 설명은 요만큼만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에 줄쳐져 있지만 산화물계 재료를 사용한 전고체 전지 관련 기술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술 내용을 여기 많이 안 써줬지만 여기 연결 홈페이지를 써줬네요. 유튜브 영상인 것 같은데 요걸 잘 읽어보시고, 네, 요거 유튜브 영상이 맞을까요? 좀 이상한데. 하여튼 잘 찾아서 요거 읽어보시고 관련된 기술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량 분석해라. 기술별, 국가별, 출원인별. 조사 범위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다 들어가 있고요. 구조, 재료 차이에 따른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요. 테크트리 그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성 분석해라. 그래서 현재까지 기술 발전 동향 분석해서 기술 흐름도 같은 거 그리라는 거, 주요 업체 5개 이하에 대해서 동향 분석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별 핵심 특허를 5건 선정해서 5건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면 충분히 많이 해줘야겠죠. 요지 리스트를 작성해라. 정성 분석하라는 거의 기본입니다. 요지 리스트라고 여기서 특정해서 알려줬지만 앞에 다른 문제에서도 정성 분석하라는 것은 요지 리스트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발전 방향, 발전 동향, 공백 기술 파악, 기술 개발 방향, 특허 전략, 출원 전략 수립, 뭐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물어봤던 것들과 같은 거고요. 특허를 근거로 향후 전고체 전지의 예상 적용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정리해라. 이거는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예측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흐름, 지금까지 현재까지 흐름을 봐서 앞으로를 예상하라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정리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동차 외의 컨슈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차로 흔히들 예측할 테니까 그거 외에 다른 제품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D1 문제는 상당히 특이하고요. 기존의 CPU에서 출제했던 문제들하고 좀 같지 않은 문제인데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형적인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문제들은 기술을 주고 그 특허 조사를 통해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트렌드, 동향,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러한 문제들을 푸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면 이 기술 또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특허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요.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여기까지 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데이터가 주어지나 보면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건 특허 조사를 여러 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특허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링크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검색 건수를 줄여갔는지, 그러니까 로데이터에서부터 뭐 노이즈 제거하고 유효 특허하고 핵심 특허하고 장벽 특허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라는 문제이고요. 그 각각을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 제품을 도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 과정과 이유를 잘 설명하라는 겁니다. 엑셀 파일 형태로 또 제출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는 해준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검색식을 통해서 특허 로데이터를 찾아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데이터를 주어진 상태에서 그거로부터 가공해가는 과정을 잘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 분석도구, 분석 산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백 기술표라든지 기술 흐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방법론도 좋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방법도 도입해 보라는 겁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기술 분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출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과 각 기술 분야의 확장이 가능한 방법론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제 기준을,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제시해 준 겁니다. 얼마나 그 데이터를 가공해가는 과정을 잘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특허 전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업화 전략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